담대한 투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을 대응하려면 마음도 담대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또 내 계좌도 담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이분과 함께하면서 오늘도 이 섹터에 대한 전략도 완벽하게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은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볼 부분은요. 화학 섹터 안에서도 이 대환 유화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눈여겨보신다고 하던데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화랑 상태에 들어가면 지금 아시아 쪽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에서 다 풀렸잖아요. 네. 화랑 상태에 들어가면은 매출액이 한 2조 5천억 원, 그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긍정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 미국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테슬라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0배를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물론 30배가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를 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기업이 2단계 상승을 해요. 10배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9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두 번째 향후 늘어날 거로 보면서 테슬라처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양극재 기업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분리막 소재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네. 분리막 소재 전 세계 1등입니다. 오. 니치 마켓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한 번씩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제는 좋았잖아요. 코로나가 네. 빨리 풀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좋은 걸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에 보면은 뭐 다우 케미칼도 있고 라이온델 바젤도 있고 그러는데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칩니다. 올해요? 근데 그렇죠. 2022년에. 아, 네. 2023년도 유사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따라서 예를 들면 이 배터리 소재니까 그 다음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을 따라서 제가 볼 때 이제 아시아가 풀려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부각이 될 거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게 한 4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시아가 풀려나가면서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유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기차 소재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소재 쪽에서 분리막에서 지금 현재 매출액이 연간 2천억 원이 나오고 있는데 2021년에 900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30년까지 6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막 저평가에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진흙속에 묻혀 있다. 보물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분리막 이야기도 해주셨고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의 실적도 앞으로 뭐 6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환유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건 이 화학 섹터가 곧 블루오션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섹터 자체가 좋으면 그 안에 속한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는 건데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대한유화 순이익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유화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정말 그러니까 2017년이나 18년도 때 보시면은 이게 거의 한 3천억 원대, 2,800억 원대 육박을 하잖아요. 2,800억 원이면은 예를 들면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한 8배 정도를 줘요. 그러면 한 2조 2천억 원 정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1,000억 정도 빠지기 때문에 심리 상태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장에 이제 보면 재밌는 그림이 보면은 이게 이렇게 웨스트레이크가 이렇게 미국이 좋아지면은 지금 이제 웨스트레이크가 좋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 기업이에요. 그다음 아시아 기업이 좋아지면은 아시아가 좋아지면은 네. 지금 이제 대한유화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보면은 백신을 미국들은 많이 맞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유달리 백신을 좀 맞았죠. 파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아시아 기업들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명도 못 맞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머징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회복이 됐고 거의 아시아 수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안 좋아졌는데 붉은색이 이제 대한유화가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방송한다고 이제 계속 봤는데 뭐냐면은 이런 항공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도로 쪽에 보면은 혼잡도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혼잡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가 화랑이라는 건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기업들이 거의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아직도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지역은 다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그림은 선진국 그림이고 예를 들면은 선진국 수요는 웨스트레이크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쪽은 그 대한유화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유화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머징 쪽에 백신 맞은 거 그러니까 아시아가 풀렸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실적이 좀 계속 따라와 줄 것이다라고 예. 자료 화면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걸 보시면 향후 전망이 참 긍정적이다. 숫자로 우리가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궁금했던 이 업종 블루오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지금 보면은 그 화학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면은 네. 지금 보면은 공급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대한유화를 둘러싼 환경 자체는 뭐냐면은 이 900만 그러니까 연간 900만 톤의 에틸렌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게 실적 자체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건데 저는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히려 900만 톤보다는 수요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900만 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아 쪽은 900만 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900만 톤에서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같은 경우가 300만 톤을 줍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여태까지는 화학은 그 석유기업이나 정유기업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었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25%대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정설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정설을 하는데 화학기업들이 대부분 다 정설을 하면서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LG화학을 필두로 보면은 이렇게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산업이 뭐냐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 전기차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0만 톤에서 한 300만 톤으로 확 줄어버려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유지될 걸로 봐요. 그러면은 우리 보면은 떠난 것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오히려 레드 오션이 있다가 오히려 블루 오션으로 변하는. 왜냐하니까 이렇게 중성장인데 다들 고성장 한다고 다 가버리니까 중성장이 공급 물량이 확 비는 형태가 내년부터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이 완전히 바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 저희가 이 분리막 소재 세계 1위가 대한유화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얼만큼 대단하길래 1위 자리를 갖고 있는 건지 앞으로도 이 흐름은 깨지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세요? 왜 1위냐면은 네. 예를 들면은 그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2011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해서 한 5년 정도 개발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2010년도부터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5년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2021년에 거의 900억을 하고, 그러니까 18년, 19년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2천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니치 마켓인 것 같아요. 니치 마켓. 왜냐하면 분리막이 전 세계 50%를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4천억 원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있는데 메이저들이 봤을 때는 별로 뛰어들고 싶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25조에서 30조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시장이고 영업이익률도 높은 건 알겠는데 4천억을 보고 뛰어들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한 6배 정도 증가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천억이면 2조 4천억 원 시장이 2030년에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동박으로 뛰어들지 제가 볼 때 여기 분리막 소재 쪽으로 뛰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50% 정도는 뭐 충분히 확보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대한유화의 평가가 어떤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 구간에서에 대한 이 기업 평가 판단 어떻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볼 땐 중요한 게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대한유화는 국제유가 추이가 중요해요.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88달러까지 올랐는데 지금보다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면 예를 들면 이 그림인데 제가 볼 때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지금 88달러까지 올라왔고 예. 앞으로에 대한 전망하고 좀 연결해서 보시는 거세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보면 푸른색이 전기차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연간 1,000만 대 정도 네. 생산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만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 대수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14억 대 중에서 3,400만 대가 지금 풀렸기 때문에 2.4%입니다. 2.4%인데 저는 전기차가 올해 1,400만 대 계속해서 한 30% 정도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국제유가를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국제유가를 잡으려고 국제유가 석유가 안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필사적으로 이 지금 이제 전기차를 생산했거든요. 미국보다 미국, 사우디, 러시아보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유가는 한 90달러에서 안착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원료 가격이 안착하면은 화학이 좋고요. 그 90달러보다 한 130을 갈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정유기업을 사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의 성장은 지속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과 전기차가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밸류에이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보면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하면 10배입니다. 10배. 참고적으로 뭐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한 1.3배 정도 나오거든요. 10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한 30배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가 2022년 매출액 대비 지금 현재 한 9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한 3배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가 굳이 테슬라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작년 매출액 대비 지금 시가총액 비율이 0.4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화학이 돌아선다, 아시아가 돌아선다, 그리고 분리막 소재에서 전 세계 1등 기업이다 이런 걸 부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한유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